안녕하세요. 메카닉 인베스트 라디오 더펄스누입니다. 오늘은 레이븐 코인, 이 자산 토큰화 이거 하나만 하는 코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안정성, 그런데 활용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븐 코인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이 레이븐이라는 게 이러쿵 저러쿵 적어놨는데, 레이븐 일단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이 뭔지 다 아시죠? 그 위에서 이제 D앱이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체인을 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 일단 레이븐에는 이건 없어요. 뭐가 없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없다. 왜 없냐? 얘네 비트코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나온 비트코인의 수많은 아들들 있죠. 아들들 중 한 명. 까마귀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게 안 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냥 사실 돈 주고 받는 그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는 이게 있나 했을 때 그거를 잘 만든 거죠. 하드포크 하면서 딱 우리는 자산 토큰화 그거 하나만 딱 하자 해가지고 한 거고,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토큰화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레이어 1의 그 수수료에 비하면은, 자, 이더 레이어 1 수수료하고 뭐하고 비교하면은 레이븐 수수료, 레이븐 토큰화 했을 때 수수료하면은 훨씬 더 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장점이죠. 그러고 얘들이 그 D앱을 안 거치고 결국은 토큰화를 하니까 엄청 그런 건 있겠죠. 간단, 심플, 단순, 안정, 이런 게 딱 장점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해킹 위험성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복잡할수록 항상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산 관리하는 앱 이런 거, 연파이낸스 이런 게 코드 진짜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있는 디파이, 저쪽에 있는 디파이 이렇게 합치고 막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브릿지도 그렇고, 어쨌거나 코드가 복잡한 순간 해킹의 위험성이 생기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예전의 코드를 막 까먹고 뭘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막 들어와서 막 해킹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븐은 막 그렇게 뒤에 업그레이드하고 그럴 코드 계속 수정하고 그럴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많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또 그대로 장점이 됩니다. 왜 그대로 장점이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앱들은 다 D앱에서 돌아갑니다. D앱에서 돌아가고, D앱에서 자산 토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파이들하고 결합성이 좋아요. 디파이들 장점은 결국은 그거죠. 머니레고라고 하죠. 머니레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렇게 합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유동성 스테이킹해서 받은 그 스테이킹 증명서 같은 걸로 또 다른데 주고 그걸로 대출 받기도 하고, 아니 그걸로 뭐 유동성 공급 다시 또 다른데 해가지고 뭐 또 상품 토큰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3개, 4개를 막 섞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파생 상품처럼. 근데 그게 뭐 디파이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것 때문에 다 돈 엄청 청산 당하는데, 어쨌거나 장점이잖아요. 활용법이 많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얘네는 고립되어 있고 상호 운영이 어려운 그런 체인. 그렇죠. 비트코인이니까 일단은 비트에서 나온 거고, 거기다가 또 뭔가 새롭게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발란치라든가 뭐 옵티미즘이 됐든 폴리곤이 됐든,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런 애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비트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최근에 발표했죠. 국제은행 결제협회, 연맹인가 협회인가, 스위프트 아시죠? 이거 맨날 리플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얘네들이 체인링크랑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서 체인링크 너가 중간에서 중재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번 목록 뽑아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온 거죠. 뭐를? 이 레이어 1, 2를 어떤 체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 자산하고 연결이 될 레이어 1, 2를 정해보자 한 게 지금 제가 적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더리움, 아발란치, 옵티미즘, 폴리곤, 아비트럼. 그래가지고 저기서 결국 자산 토큰화가 이루어지겠죠. 저기서 저 체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자산 토큰화
관련 주식이라 해야 되나? 관련 코인 있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오를 만한 코인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사실 그게 다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입니다. 체인을 사야죠. 사실 그 플랫폼을 사야지. D앱들은 뭐 엄청 많아요. 사실 뭐 메이커다오까지 자선 토큰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D앱을 굳이 고르지 말고 저렇게 그냥 플랫폼에 투자하시고,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결국은 이런 이 국제은행 결제협회 이런 데에서 선택한 건 결국은 이 디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체인 레이어 1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레이븐은 어떻게 됐다? 레이븐은 유유. 그래서 레이븐은 혼자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괜찮다. 제가 볼 때는. 왜 괜찮느냐? 엄청나게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그 어떤 체인에서도 줄 수 없는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선호한 사람이 분명히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디파이 저거 했다가 또 괜히 해킹 당할 텐데 내가 보냈다가, 이게 그냥 진짜 토큰화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레이븐을 꾸준히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븐 코인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어떻습니까? 어떻냐면은 얘네 2030년까지 연 7에서 8%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왜? 2030년 이후로 또 급격히 더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쭉 줄어드는 반감기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븐 인플레도 뭐 괜찮고, 서비스도 다른 데서 주지 않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무엇보다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거는 보안과 안정성인데 그거를 주니까. 다만 뭐가 떨어진다?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아시고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거는 절대 시드 머니의 그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섞어주는 다량의 시드 종목들 중에서 아주 약간 섞어주는 냉면에 넣는 식초 그런 거죠. 식초 맛은 겨자가 식초, 냉면에 식초 안 넣는데 잘. 그래서 섞어주는 그런 약간 넣는 향신료 같은, 요리에 넣는 향신료 같은 코인이지, 이걸 메인 요리로 막 하겠다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봐도 좀 왕따 느낌 나죠. 혼자 고립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몰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플레 7, 8% 괜찮다고 했지만 30년 이후로 괜찮은 거지, 일단은 7, 8%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거고, 한 6% 이상인 코인들이 대부분 좀 보면은 좀 스캔 무빙 많이 하고요. 그러고 인플레도 높을 뿐더러 막 적극적으로 생태계에 수많은 앱이 있어서 레이븐 코인을 막 거버넌스 토큰 쓰고 수수료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빙 자체가 스캔 무빙이다. 레이븐은 스캔 무빙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캔 무빙이지만 불장 때마다 확실하게 올려준다. 그런 믿음의 스캔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믿고 사는 스캔 무빙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노려보는 정도, 필살기로 그 정도의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이븐 코인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레이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레이븐 코인 제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한다면은 막 가서 뜯어 말리고 할 그런 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븐 자산 토큰 하나만 한다, 이거 한 놈만 팬다 이거고, 우수한 안정성, 부족한 활용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